혹시 소니쇼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니는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고 스파이더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공적인 기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니도 2000년대 초반 여러 실수를 겪으며 몰락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일어섰지만요. 저희는 이런 소니가 어떻게 두 번째 영광을 맞이하였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Ain't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had time. Be moved. 이 짧은 슬로건은 기존 소니가 기술력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던 것과는 다르게 직접 다가가며 감동과 호기심으로 소비자들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려는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소니의 재무 상태입니다. 소니는 지난해 자산 규모 30조 엔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해 타사 대비 부채 비율이 살짝 높은 편입니다. 소니의 손익 구조입니다. 소니는 지난해 약 10조 엔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화수로 간단하게 소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소니는 1세대 전자제품 기업으로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 구조 다각화를 성공했고 이것은 커다란 장점으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비중의 기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경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03년대부터 중국의 가품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전 세계적 가품 유통 확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대부분 장편이기 때문에 중간 합류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한 점도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는 코로나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확대에 따른 온라인 매체 활용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소니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니의 OTT 서비스, 크런치롤 런칭은 OTT 시장의 성장과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들어 긍정적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 IT 분야의 후발주자의 맹추격이 소니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반도체 수급 부족이 소니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니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니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그룹형 기업입니다. 소니를 대표할 만한 전자제품 시장과 금융시장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두 시장 모두 분야가 다양하므로 전자제품 시장은 카메라와 콘솔, 금융시장은 은행과 보험을 위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분야들을 구매행동적, 인구동태적, 심리 형태별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는 대다수의 시장에서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니의 근간 카메라 시장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1위라는 위치를 바탕으로 타사 대비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을 만들어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시장 전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니의 매출 1등을 담당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입니다. 소니는 과거 고성능을 요구하고 하드코어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1위를 달성한 지금 소니는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어 더 많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소니뱅크는 이율과 혜택 부여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서비스 은행입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전자기기에 친화적이고 이율 및 혜택,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20, 3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니보험은 보장 중심과 더불어 안정적 자금 확보를 중요시하는 보험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플래너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주의 상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앞서 봤던 것과 같이 많은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소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제한된 시장에만 진출한 기업 대비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카메라 시장과 콘솔 게임 시장의 특성상 처음 접한 제품의 브랜드를 쭉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표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는 보험 위주의 산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니그룹 체제 아래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측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본 소설이나 만화가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니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경쟁 전략에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귀멸의 칼날과 스파이더맨이 이 예시입니다. 만화 귀멸의 칼날을 TV 시리즈, 영화, 게임, 어트랙션 등에 진출시켜 창작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시장을 형성하며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창구 효과의 일종으로 이를 통한 수익 증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소니는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로 M&A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경쟁사를 인수합병하며 경쟁력을 쌓아갈 때 소니는 소비자들이 더 자신들의 물건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콘솔 시장의 PC 게임 분야 진출로도 알 수 있듯이 소유하고 있는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변 시장까지 진출해 시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가치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니의 부활, 1등 공신, 기업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니는 저조한 회사의 상황을 바꿔보고자 기업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CEO 선임을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다각화된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소니 매출을 대폭 상승시키며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몰락했던 소니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조직 구조를 기존 라인 조직에서 사업부재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이후 소니그룹은 전체 사업구조 관리와 전략을 담당하게 되었고,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의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난 소니는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채용하여 지금의 소니를 만들어 왔습니다.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지에서 IT 인력을 채용하는 데 특화된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전 세계 임직원들 중 유망 직원을 차세대 CEO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자사의 소니 유니버시티에서 직접 교육 후 소니 맞춤형 CEO로 양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명령 체계를 타파하고 실무진들 간 프로젝트 조직 경영 방식을 사용하며 팀 중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일본식 기업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내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기도 부활의 주역이기도 한 연구개발은 소니가 부활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소니는 전체 매출의 6%, 약 6천억 엔을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소니 연구센터를 개발하여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고 차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의 노력은 조달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니의 유통기업들은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마트 배송 커스텀을 활용해 로드 투 제로를 기반으로 조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자체 개발한 독특한 물류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바로 소니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복잡한 통관 과정을 단순화하고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자재들을 유통 거래처를 이용하여 확보하고 이를 가공하여 재료 및 부품으로 획득합니다. 획득한 부품을 토대로 소니 자사 생산 시스템에서 주로 디바이스로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OEM 방식으로 재고를 확보합니다. 이는 세일즈 파트의 관할 아래 소니의 선택적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소니 물류 생산 및 조달에 있어 큰 혁신을 가져왔으며 단순한 물류 시스템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속가능 100대 기업에서 우수 사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실현 중입니다. 로드 투 제로는 소니의 글로벌 지속 가능 계획입니다. 로드 투 제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소니는 2050년까지 환경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기존에 쓰이던 플라스틱 포장재의 90% 이상을 줄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니가 최근 디지털 매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노캔 생활, 그냥을 그냥이 아니게와 같은 키메시지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소개하는 소니 그래퍼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트렌디한 기업으로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들이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가치를 톡톡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는 소니 스토어 멤버십을 들 수 있습니다. 공식 소니 스토어에서 멤버십을 구매하면 제품 결제 금액의 최대 4%를 적립하여 주고 구매량과 빈도에 따라 VIP 특별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니의 전반적인 수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과 전자제품 분야가 각각 수익의 2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금융, 영화, 반도체 등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2조 7천억 원의 수익을 낸 게임 분야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를 통해 수익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구독 서비스 런칭을 통해 정기적인 수익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조 3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전자제품입니다. 소니의 전신 사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전략을 바탕으로 영상, 음향, 통신기술 차별화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개별 고객 맞춤 서비스 사업으로서 일본에서 굳건한 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니 라이프의 강점인 라이프 플래너 채널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소니는 이렇게 얻은 수익을 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군별 개발 비용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개발, 생산, 물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분야답게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도를 위해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상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에게 저희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 BM 재구조화를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니의 게임 분야는 콘솔 시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시장 진출을 통해 더욱 새로운 수익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반도체 제조 부재로 인한 수급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기회 삼아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안정적인 제품 공급처를 확보한다면 전자기기 라인에서의 라인업 축소 및 매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니는 창업 초기 라디오 및 오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을 만들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키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워크맨을 만들고 트리니트론 TV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시장에 내보이며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시장의 예측에 실패하였고 이는 소니 쇼크에 따라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소니가 침체기를 버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금융 분야였습니다. 이후 과감하게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소니는 이에 성공하여 소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두 번째 영광에 도달하였습니다. 전자기기의 명가, 과거의 소니는 소니 쇼크를 겪어 몰락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제품 기업에서 지금의 소니가 있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을 향해 달리는 기업으로 우리의 소니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니는 그들만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일본 최초의 제품을 지금도 수없이 개발하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분야의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 리딩 컴퍼니가 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보다 더 저희에게 맞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영광 소니였습니다.